자, 안녕하십니까 구독자님들. 제가 유튜브 너무 자주 찾아뵙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현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주말에 이렇게 내려와서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123회 시험이 2주 남았죠. 2주 남았습니다. 1월 30일 날 시험을 이제 여러분들 그동안 고생했던 그 공부의 결실을 1월 30일 날 이제 승부를 내게 되는데, 지금 좀 많이 긴장되시죠? 오늘도 우리 그 공부하시는 분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뭐 전문 강사라기보다는 업계 선배니까 그 친구한테 형님이라고 불러라 해서 저한테 형님하고 전화가 옵니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아이올리코 소강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항상 친하게 저한테 전화 와서 위로를 받고 합니다. 한 연말에 전화가 왔는데 그때는 자신 있습니다. 이번 시험은 꼭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공부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전화가 왔는데, 막상 이제 시험이 한 2주 정도 다가오니까 긴장이 된다. 누구나 그렇죠. 모든 시험은 어떻습니까? 막상 그 D-Day가 다가오면 올수록 자꾸 긴장이 되죠. 잠도 오지 않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시험을 한 2주 정도 두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거냐 한번 생각을 해보기로 하죠. 그동안 이제 여러분들 밤잠 안 자고 공부하느라고 퇴근하고 새벽 2시, 3시까지 공부하고 밤낮이 바뀌어 가지고 이렇게 공부를 해왔는데, 지금부터는 여러분들 뭡니까? 생체 리듬을 조정을 하셔야 됩니다. 좀 일찍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는 습관. 우리가 당일날 거의 뭐 한 아침 8시 반경에 입실이 되어야 되죠. 그래서 시험을 치게 되는데, 계속 잠을 안 자고 당일날 시험을 치러 가면은 조금 피로가 누적이 되어 가지고 좋은 컨디션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오래됐습니다만 저는 시험 칠 때 아침에 상당히 잠을 못 잤습니다. 그 당시에는 지방에서 시험을 치지 않고 거의 서울에서만 시험을 쳤습니다. 그래서 시험 치기 하루 전날 서울에 가서 여관 또는 모텔, 호텔에서 자고 다음날 시험을 치러 가는데, 저는 시험 치기 전날 새벽 5시까지 암기한다고 포스트잇 있죠. 이걸 이렇게 메모를 해가지고 그 호텔 벽에다가 이렇게 붙여놓고 암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잠을 놓쳐가지고 비몽사몽간에 아침에 일어나서 도저히 안 돼가지고, 그 흔히 말해서 그 뭐 우황청심환이라 그럽니까? 그 먹는 약 있죠. 그거 하나를 먹고 그렇게 시험을 치러 가서 합격을 했습니다만은 운이 좋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시험 치기 전날 잠 푹 주무시고 지금부터 리듬 조정을 하셔야 됩니다. 일찍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는 습관 한 보름 정도 습관을 들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주의할 점은, 지금 뒤늦게 뭐 새로운 문제를 공부한다고 정리하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예상 문제가 있다. 누가 예상 문제를 준다고 해서 그 문제를 새로 정리한다든가 하면 벌써 늦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동안 여러분들이 공부했던 그 내용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하는 차원에서 한번 보는 거, 그런 걸 권하겠습니다. 새로운 문제를 뭐 노트 정리를 한다든가 하면 벌써 늦죠. 그래서 그렇게 조바심 치지 말고 쭉 해왔던 거, 그것만 반복해서 계속해서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험 치기 전 한 보름 전부터는 총 정리하는 시간, 그런 시간만 열심히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울사 시험은 어떻습니까? 정답이 있는 시험이 아니죠. 내가 공부한 내용, 나의 경험치를 그 주어진 어떤 출제 지문에 따라 가지고 성실하게 기술만 잘 하면은 좋은 답을 적을 수가 있고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시험 치기 한 보름 전에는 이러한 요령으로 이제 체력 관리, 본인의 리듬 관리, 컨디션 조정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래도 시험인데 시험 당일날 그 시험장에 갈 때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느냐. 그리고 시험을 100분 정도 시간이 주어지죠. 4시간 정도 1, 2, 3, 4개 시험을 치게 되는데 시간이 엄청 깁니다. 그래서
후반부에 가면 체력까지 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체력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차분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지금 뒤에 배경이 이게 뭐죠? 골든 브릿지, 금문교죠. 미국에 있는 교량이죠. 이 금문교 배경을 한번 넣어 봤습니다. 그래서 차분한 마음으로 남은 2주일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당일날 시험장에 가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건지, 또는 시험장에 갈 때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 건지를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말씀을 드려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당일날 시험장에 가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건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전에 시험장에 가서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준비물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기로 하죠. 준비물. 물론 뭐 다 알고 계시겠지만, 첫 번째 준비물은 당연히 시험장에 가실 때는 신분증 여러분들 준비하셔야 됩니다. 신분증. 두 번째, 뭐 수험표 당연히 있어야 되죠. 수험표. 세 번째 또 뭐가 있어야 됩니까? 필기도구. 필기구. 이건 뭡니까? 평소에 여러분들이 선호하는 거, 늘 쓰던 거, 요거 준비하셔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맨날 시험 칠 때 볼펜이 보시면 1.6mm 유성펜이 있고 뭐 2.0mm도 있습니다. 뭐 더 가는 거 쓰시는 분도 있고 또 수성펜 좋아하시는 분도 있겠죠. 저는 1.6mm, 뭐 2.0mm, 또 여기 1.2mm짜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볼펜들이 아주 매끄럽게 잘 필기가 되니까 저는 요거 두 개를 준비해서 1교시 때는 요걸 썼고요. 2, 3, 4교시에는 1.6mm를 썼습니다. 그래서 검은색 볼펜. 그 다음에 자는 어떻습니까? 우리 답안지 용지가 어떻게 생겼냐 하면은, 답안지 용지가 뭐 다들 아시죠? 이렇게 생겼고, 결합적으로 이렇게 이제 형식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뭐 한 어느 정도 한 18c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는 어떻습니까? 약 한 15cm 정도 되는 일자자를 쓰시되, 평소에 여러분들 손때가 묻어 있는 거, 즉 여러분들 늘 쓰던 자, 그걸 가지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자는 어떤 기능을 하냐면, 평소에 이 쓰는 자는 기억장치가 해당이 됩니다. 기억장치가 되고, 평소에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모든 자료들이 여기에 이렇게 입력이 되어 있죠.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어떤 하드 장치처럼, USB처럼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만은, 늘 쓰던 자를 쓰면은 저절로 그림이 그려지죠. 그래서 이런 이런 거 하나, 다른 자는 필요 없으면 이런 일자자 하나 정도 준비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일반 연필 있죠. 일반 연필하고 지우개 있어야 됩니다. 지우개. 이거 왜 필요한가 하면은, 여러분들 이제 답안지에 이런 표를 그리는데, 이를테면 이런 표를 그린다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런 표를 이렇게 그리는데, 자, 시험장에 가서 여러분들 써본 때 이 표의 칸이 만약에 뭐 4칸이었다. 4칸이었는데, 시험장에 가서 만약에 이것을 볼펜으로 이렇게 그렸다 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뭐 구분, 이렇게 해서 뭐 장점, 뭐 단점 이렇게 있는데, 뭐 무슨 항목에서 이렇게 적겠죠. 적다가, 공부할 때는 이 아이템이 뭐 한 4개 정도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막상 시험장에 가서 이게 생각 안 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이 3개밖에 생각이 안 난다. 그러면 여기까지 적고, 이 부분은 더 이상 적지 않아야 되겠죠. 굳이 생각 안 나는 거 끙끙대어 가면 적을 이유가 없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이 부분은 이렇게 싹 이렇게 없애버리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대제목 이렇게 쭉 나가면 되겠죠. 자, 그런 걸 대비해서 이런 표를 그릴 때는 일단은 연필로 먼저 그리고 쭉 내용은 이제 볼펜으로 적겠죠. 적고, 여기서 더 이상 생각 안 나면 이 부분
더 하지 말고 밑줄 딱 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볼펜으로 깨끗하게 이렇게 덧방해서 표를 이렇게 완성하고 그 다음에 지우개로 이 연필 자국을 확실하게 지우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연필과 지우개가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계산기, 계산 문제는 거의 안 나옵니다. 혹시 모르죠. 계산 문제 나올 수도 있는데 옛날에는 계산 문제가 나온 적도 있습니다만은 혹시 모르니까 뭐 계산기 정도는 지참하셔도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필요하냐 하면은 휴지가 필요합니다. 휴지. 어떤 휴지인가 하면은, 자, 여기에 책상이 있는데 수성 볼펜 쓰시는 분들은 괜찮지만 유성 볼펜 쓰시는 분들은 그 볼펜 똥이라고 나오죠. 그게 답안지에 묻으면 아주 지저분해집니다. 그래서 시험장에 가시면 이렇게 책상이 있는데 여러분들 그 일회용 휴지나 또는 이런 두루마리 휴지 어느 정도 쓰고 조금 남았을 때 이걸 눌리면은 이런 형태로 되겠죠. 이걸 여기다 책상 우측 상단에다 놓고 스카치 테이프를 가지고 가세요. 테이프를 가지고 가서 이걸 이렇게 테이프를 이렇게 붙이세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답안지 막 적다가 여기다 볼펜 똥을 이렇게 닦아주는 거죠. 적다가 볼펜 똥을 이렇게 닦고 이런 식으로 볼펜 똥 닦기 좀 발음 좀 지저분하네요. 볼펜 똥 닦기 요거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 준비물은 요렇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번에는 겨울이니까 옷은 어떻습니까? 조금 두툼하게 입고 가시고 거기서 더우면은 어떻습니까? 벗으면 되니까. 그래서 얇으면서도 활동이 편하면서도 따뜻한 옷 이런 거 좀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뭐 음료수라든가 가능하면 따뜻한 게 좋겠죠. 뭐 차라든가 이런 거. 그래서 보온병에다가 담아 가지고 가시고, 뭐 인근 식당에서 밥을 사 먹을 수 있는데 가능하면 도시락 가지고 가는 게 좋습니다. 도시락을 조금 지참해서 점심시간에 그 인근 식당이 복잡해질 수도 있으니까 요즘 또 코로나 시대에 비대면 시대에 식당 가는 것도 쉽지 않죠. 그래서 도시락을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또 그러고 나서 또 점심 먹고 나면 체력이 딸릴 수도 있으니까 초콜릿 같은 거 있죠. 후반부에 급격하게 체력이 소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체력 보강용으로 이 초콜릿 또는 뭐 어떤 당분이 많은 어떤 그 열량을 보충할 수 있는 그런 간단한 어떤 간식거리도 좀 준비하는 게 좋겠죠. 어느 정도 이제 준비물은 여러분들이 준비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가장 걱정스러운 게 8번째 서브노트. 또 평소에 여러분들이 공부한 책, 집에 있는 여러분들 공부하는 책이란 책은 전부 이런 큰 여행 가방을 하나 준비하셔 가지고 여기에다가 가득 채웁니다. 여행 가방 바퀴가 이렇게 달려 있죠. 손잡이 이렇게 있고 가득 채워 가지고 어떻습니까? 요거 이렇게 해서 달달달달 끓고 시험장에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추운 겨울에 이 무거운 여행 가방 들고 시험장에 가시면 안 됩니다.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볼 시간도 없고 그냥 볼펜 하나 들고 이 준비물만 들고 가면 됩니다. 제가 권하기는 서브노트도 가지고 가지 않는 게 좋을 듯 합니다. 그렇지만은 심리적으로 불안하니까 평소에 여러분들 늘 보던 서브노트 정도 한 곳만 간단한 거, 우리가 요즘은 가방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이제 룩샥이라 그럽니까? 울로 멜 수 있는 간단한 가방 속에다가 요 정도 하고 이런 준비물 넣어 가지고 가는 게 좋습니다. 책이란 책은 다 보따리 사 가지고 여행 가방에 넣어 가지고 돌돌돌돌 끌고 가시면 안 됩니다. 볼 시간은 없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어떤 서브노트 자료만 가지고 가시면은 충분합니다. 자, 이렇게 준비물 가지고 가서 이제 당일날 시험을 치시게 됩니다. 자, 그러면 시험장에 가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행동을 할 거냐 꼭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시간 시작하기 전에
본인 자리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본인 자리 책상 상태, 이 책상 상태를 좀 확인하셔야 됩니다. 책상 상태. 그래서 책상이 뭐 삐걱삐걱 한다든가 상태가 안 좋으면은 책상 다른 걸로 바꾸시면 됩니다. 그래서 책상도 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좀 수고스럽지만은 자, 나이가 드신 분들은 엉덩이에 살이 없어 가지고 어제 엉덩이 뼈가 받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프가 안 좋다든가 이렇게 좀 불편하신 분들은 간단한 소형 어떤 방석도 가지고 가는 게 좋겠죠. 자, 그렇게 해서 자리 확인을 하고 그러고 나서는 어떻습니까? 당일날 시험 아침에 가서 뭐 공부한다고 이런 거 보고 해봤자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조용히 이렇게 눈을 감고 그냥 머릿속에서 마음을 차분하게 이렇게 가라앉히면서 명상에 잠기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좀 진정시키고 차분한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을 좀 두근거리는 가슴을 진정시키고 첫 시간에 시험에 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교시 시험을 치고 쉬는 시간이 있습니다. 또 2교시 시험 치고 쉬는 시간. 물론 이제 시험장에 가셔가지고 아는 사람이나 동료를 만날 수도 있는데 자, 1교시 시험 치고 2교시 시험 칠 동안 쉬는 시간에 밖에 나가서 사람들하고 대화하지 마십시오. 뭐 이번 문제, 이 문제는 뭐가 정답이다, 이 문제는 뭐가 이런 거 이야기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괜히 혼돈만 일어날 뿐입니다. 그래서 1교시 시험 치고 나서는 그냥 화장실 갔다 와서 다시 자기 자리에 앉아서 다음 시간 시작할 때까지 조용히 눈을 감고 마음을 차분하게 깔아앉히면서 그냥 명상에만 잠기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쉬는 시간에 이런 서부부터 볼 이유도 없습니다. 그냥 조용히 차분히 그냥 마음을 비우고 다음 시험에 임할 수 있도록. 그래서 2교시 시험을 치고 자, 2교시 시험 치고 나면은 이제 이때 점심시간이 다가오고 점심을 먹고 이제 체력이 딸리기 시작합니다. 3교시 넘어가면은 체력이 많이 딸리고 4교시 가면은 체력이 급격하게 소모가 됩니다. 이때 간단한 간식거리, 뭐 초콜릿이라든가 이렇게 열량을 보충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어떤 차라든가 이런 거 마시면서 또 조용하게 3교시 시험을 치고 조용하게 기다렸다가 4교시 시험을 치고 시험을 완료하고 집에 돌아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결과는 어떻습니까? 결과는 하늘의 뜻입니다. 자, 시험에 대한 결과는 하늘의 뜻이니까 너무 시험을 잘 쳤다 못 쳤다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집에 와서 가족들하고 식사를 하시고 그날은 모든 긴장을 풀고 편안하게 주무시고 다음 일정을 또 소화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잠깐 쉬었다가 합격자 발표 날 때까지는 계속해서 공부를 멈추지 말고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고 나서 합격자 발표가 나오고 나면은 이제 어디로 갑니까? 면접 시험 대비를 하셔야 되겠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 미리 이렇게 공부를 쭉 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잠깐만 체력 보강하고 나서 다시 다음 시험을 대비하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시험 치기 2주 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고 시험 치는 당일날 어떤 준비를 해야 되고 시험 칠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우리가 시험에 임해야 되는지를 제가 제 경험과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아무쪼록 123회 꼭 합격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모든 응시자가 다 합격할 수는 없죠. 그래서 열심히 공부한 사람만이 합격할 수 있는 게 기숙사 시험 아닙니까? 그래서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차분한 마음으로 시험에 응시하면은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제 이야기를 들으신 모든 분들은 꼭 합격하시기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